10월 17일 화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추워요. 예, 그래서 제가 스카프까지 두르고 출근했어요. 네. 네, 아니 가을이 오나 싶더니 선선한 가을 날씨가 또 금방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서울도 아침 기온이 8도 아래로 내려갔고 대관령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영하. 네. 예, 겨울인가요 벌써? 네, 이러다가 겨울 금방 올 것 같은데요. 짧아진 가을에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요,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 20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르겠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몸 따뜻하게 보온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도 국내외 소식부터 경제, 법률 정보까지 상암동 클라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접속해 주시고요.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그리고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요. 불편하면 차 끌고 가입니다. 네. 자, 고속버스에 탄 승객이 좌석을 심하게 뒤로 젖혀서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버스기사의 부탁과 주변 승객들의 항의에도 막말을 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는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자, 고속버스 아니고요. 운전석 바로 뒤편 좌석을 주목해 주십시오. 의자 등받이가 끝까지 뒤로 젖혀져 있어서 어휴. 뒷자리 승객은 옴싹달싹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당시 이 승객과 또 버스기사와의 대화 들어보시죠. 기계승이 좀 불편하시니까 이제 누워서 가는 리미지 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니까 조금만 가면 아니 이때 이만큼 숙이라고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라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좀 되니까 양해 좀 구하잖아요. 자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노래는 게 맞잖아요. 타이머잖아요. 저 꼭 들어야 되나요? 자리를 옮겨드릴까요? 많이 불편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기사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안 해야지. 어르신이 뒤에서 앉아보실래요? 뒤에? 그게 좀 불편하시니까 조금만 올려달라고 제가 완전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나도 그랬어요. 조금만 올려주시면은 뒤에 분이 그래도 가시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제공하니까. 네. 버스 기사는 의자를 좀 올려달라고 했고 또 네. 여성 승객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등받이 각도가 저 정도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아이고, 제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네요. 네,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그런 모습이긴 해요. 누워서 간다라고 볼 네. 수도 있는데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버스 기사님께서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자유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누려야 한다. 네, 그렇죠. 너무 맞는 말인데 네. 저 승객은 굉장히 거칠게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뒷분이 불편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뒷사람이 불편한 거죠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알면서 했다는 그런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네, 몰라서 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 등받이를 막판에는 마지막에는 올리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옆좌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그 어르신 승객과 또 2차전이 시작이 그래요? 됐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죠. 진짜 막 무거워서 이게 침대야? 안방이야? 아니 그렇게 불편한 차를 끌고 가세요. 너나 그래. 아 너나 그래. 나치가 없다. 아 그럼 불편한 차고 가야지. 아니 어디 정도야지 정도껏. 아니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어쩌라고. 그래, 장모님, 소영도 이제 잘한 거 없어. 아니 그쪽 사모님 당연히 아세요. 네. 아니 뭐 이 여성 승객 20대 여성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네.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그리고 네. 주변 승객들하고까지 말싸움이 막 이어졌는데 또 이와 반대로 버스 기사가 아까도 네. 앞서 나오긴 했지만 참 침착하게 대응을 잘했다 이런 칭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버스 기사가 뒷좌석 승객을
다른 자리로 이동시키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는데요. 누리꾼들은 민폐 승객에게 가정교육이 1도 안 됐다, 그냥 하차 처리하면 안 되나 등의 이런 분노를 보였고요. 또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기사님은 침팬지를 상대로 예의를 보여준 진정한 신사라면서 어떤 칭찬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네.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 안에서 일부 승객들의 이 좀 개념 없는 어떤 이런 행동들 그렇죠. 좀 잊을만 하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네, 뭔가 좀 이 섬뜩한 어이구, 느낌의 어이구, 그런 어이구.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면 자, 앞좌석에 앉은 여성이 자기 머리카락을 좌석 뒤로 넘긴 모습입니다. 가발을 거르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가발이 네.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누리꾼들의 네. 어떤 질타를 받았는데 머리 스타일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는데요. 자, 이런 그 이기적인 태도가 뒷좌석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다는 사실 알까요? 몰랐을까요?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저는 머리 되게 길잖아요. 네, 저렇게 그렇죠. 앉아있으면 뒷분이 아마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의자를 뒤로 심하게 젖히고 머리를 좌석 뒤로 넘기는 건 네. 정말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절대 이렇게 민폐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네. 역지사지의 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자, 다음은 119년 역사 노포식당 화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이문설렁탕에서 어제 불이 났습니다. 아이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네. 소방 관계자는 이 식당이 목조 건물이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서울 종로구의 빌딩 숲 사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죠. 네. 불은 어제 오후 1시 45분쯤에 시작이 됐고 점심 식사를 하던 손님과 직원 등 45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3시간 반 정도 만에 불길이 잡혔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 조리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역시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네. 이문설렁탕은 1904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 1947 보스톤에서 이 송규정 역할을 맡은 배우 하정우와 또 서윤복 역을 맡은 임시완이 국밥을 먹는 장면 나오거든요. 예. 자, 이런 모습. 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이 손기정 선수가 네. 이문설렁탕을 즐겨 찾았다고 전해지는데 영화에서 좀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또 이 설렁탕집은 장군의 아들 김두한 전 의원이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영화 장면, 그러니까 하정우 배우가 네. 음식을 참 맛깔스럽게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저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되게 자주 갔던 그죠. 데라서 더 안타까워요. 아. 네. 아,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한두 번 가본 적은 있지만 많이 네.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자, 근데 오늘 점심으로 아까 모습도 보고 하니까 뭔가 좀 설렁탕집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네. 한번 듭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온이 뚝 떨어질 때는 네. 뜨끈한 국물이 있는 설렁탕이 제격이긴 한데 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설렁탕이 또 생각나는 또 그런 계절이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화제가 난 이문설렁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네. 음식점이잖아요. 네. 1904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 자리에 아. 있었던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1904년 종로구 공평동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2011년에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지금의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이문설렁탕이라는 이제 이름 자체는 처음에 이문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유래가 됐습니다. 네. 정말 유서 깊은 식당이네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유서 깊은 식당들이 재개발 같은 걸 해서 자리를 네. 옮기게 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서울 을지로 대표 노포로 꼽히는 을지면옥은 재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문을 닫고 이전을 한다는 말이 있고요. 네. 42년 된 오비베어 같은 경우는 6번의 강제 집행 시도 끝에 철거가 됐습니다. 예.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원조 가게였지만 이 건물주와의 오랜 임대료 갈등을 겪어왔고 끝내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경우입니다. 네. 네. 오비베어는 또 저의 추억이 좀 있네요. 아. 네. 예. 이렇게 오래된 식당들이 갖고 있는 이 분위기와 맛, 또 멋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하나 둘씩 어떤 새로운 개발에 좀 이렇게 사라져가는 듯해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K푸드가 사실은 요즘에 대세지 않습니까? 그쵸. K푸드의 어떤 중심은 또 우리 오래된 그 식당들이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당들이 오래도록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먼저 예루살렘 공격한 하마스입니다. 네네. 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미사일 포격을 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는데 영상부터 보시죠. 네, 도시 전역에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그런 모습이고 버스가 멈추고 버스에서 내린 시민들은 주변을 살피면서 서둘러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합니다. 예,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캄캄한 밤하늘에선 하마스가 쏜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요격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요격된 미사일의 폭발음이 도시에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마스가 오히려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공격한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신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또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라고 하마스가 밝혔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열흘 넘게 공습을 이어갔지만 하마스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하마스에 비해 압도적이긴 하잖아요. 네. 하지만 하마스를 제압하는 게 또 그만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가자 지구에 이제 지상군을 투입한다라고 해도 하마스가 지하 깊은 곳에 무려 500km에 달하는 땅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데요. 네. 하마스는 2005년부터 가자 지구 지하 곳곳에 지하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총 길이 500여 킬로미터, 뉴욕 지하철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복잡해서 가자 메트로라고 불리는데요. 네. 하마스는 이 땅굴에 지휘 본부를 두고 각종 무기도 숨겨놨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 땅굴에 인질들을 숨겨두고 인간 방패 삼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땅굴이 발견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주로 민간 주택이나 학교 건물 맨 아래 입구를 만들었고요. 깊이도 30m 이상으로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지하 깊숙이 침투해서 폭발해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통합 정밀 직격탄 JDAM을 사용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번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또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을 학살하다 스스로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지는 하마스 병사의 바디캠 영상을 이스라엘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 하마스 대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민가로 향합니다. 또 집안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일단 총을 쏘고요. 네네. 또 방충망을 찍고 막 들어가서 숨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아이고. 자, 이어서 이 집 주변에 있는 구급차 바퀴까지 터뜨리면서 무차별적인 습격을 이어가던 이 하마스 대원은 결국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이 영상은 끝나게 됩니다. 참 잔인한 면모가 네. 이렇게 좀 느껴지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거다라는 소식이 내일 이제 방문할 거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공개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토니 블링컨 중동을 방문 중인데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르단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과 연쇄 회동을 할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결국 이 무력 충돌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든 이제 하마스든 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커질 거란 우려가 계속해서 가장 큰 걱정인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재승 기자 얘기 잘 들었고요.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네, 상크리 뽑은 방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은 어떤 소식 그리고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500살 된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입니다. 커다란 감나무에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가을 풍경이 물씬 느껴지는 사진인데요. 감나무에 당연히 감이 열리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왜 도대체 이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감나무가 좀 특별합니다.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에 있는 감나무인데요.
무려 500년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와. 감나무로는 또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반적인 감나무는 보통 한 200년에서 250년 정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와. 산 나무예요. 네. 네, 정말 생명력이 진짜 긴 나무인데 이 감나무는 높이가 28m 그리고 둘레가 4m입니다. 감나무 중에서도 또 크기가 크고 가지도 굵습니다. 아주 튼실하게 오랜 시간 의령군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감나무입니다. 이제 그런데 500년이나 됐으면 이제 감이 열리지 못한다라고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슈가 된 거였어요. 네. 이 감나무는 2000년대부터 열매를 맺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2020년에 감 4개가 열렸었고요. 올해는 이렇게 무려 50여 개가 열린 겁니다. 네. 야. 의령군 관계자는 흙을 바꿔주면서 영양분이 잘 공급돼서 감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또 500년 된 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징조 같다, 신기하다,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잘 가꾼 결과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회춘하셨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은요. 춘살자의 또 논란, 뿔난 입주 예정자들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베란다 쪽 난간 같은데요. 나사가 지금 빠져나와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네, 네. 네. 그리고 다른 사진 한번 보면요. 여기는 부엌 같은데 아직 내부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벽에 지금 콘크리트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지난 14일 경북 경산 지역의 한 신축 아파트를 사전 점검했는데 이런 상황이었다면서 이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네. 와. 아니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그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예. 네, 보통 입주를 앞두고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세밀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사전 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 중인데 어떻게 사전 점검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전 점검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쓴이도 사진을 올렸던 건데요. 입주를 약 한 달 정도 앞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 저 사진들이. 근데 게시글을 보니까 외벽 콘크리트 실금, 천장 누수, 전기공사 배선 누락 등 문제가 정말 심각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내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포함해서 경산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경산 지역 역대 최고 분양가를 보였다고 해요. 아이고, 네.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올해 철근 누락 사태로 이른바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GS건설이 지은 아파트로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철근 누락 사태 때 논란이 막 커졌을 때 국토부에서 내놓은 그 개선책이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뒤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겠다 네. 이거였잖아요. 네, 그런 제도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산시는 일단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해본 뒤에 필요하다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몇 억짜리 집 맞냐? 레고로 짓는 게 더 튼튼하겠다. 선분양 후 시공은 고객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이집트 무덤에서 나온 5,000년 된 와인입니다. 이번엔 5,000년이에요. 우와. 이집트 최초 여성 파라오로 추정되는 메르네이트 여왕의 한 무덤입니다. 무덤 속을 파헤쳐 보니까 동그란 물체들이 여러 개 묻혀 있었는데요. 이 동그란 물체들 다름 아닌 와인을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 이집트학과 연구팀이 이집트 아비도스에 있는 무덤에서 무려 5,000년 된 와인이 담긴 항아리를 이렇게 수백 개나 발굴했던 겁니다. 와. 이번에 발견된 와인 항아리들은 과거 이집트 아비도스에서 발견된 인류 최초의 와인 이후 두 번째로 오래된 거라고 하는데요. 5,000년 된 항아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항아리 모양이 참 잘 보존이 돼 있는 모습이었어요. 참 네네. 신기한데요.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와인 맛도 궁금하죠. 과연 이 와인 잘 보존돼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항아리 안에 담겨있던 와인은 액체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또 네.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어떤 종류의 와인인지 알기는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포도씨를 포함한 와인 잔여물들이 발견됐고 연구팀은 이 내용물을 토대로 정밀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클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 기다립니다. 지금 제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클이 뽑은 광클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윤정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살짝 보니까 제가 매우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주제, 제가 지금 필요한 주제를 들고 나오셨어요.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 준비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약될까 독될까입니다. 네. 예, 제가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네. 뭐 운전하고 다시 다니시는 차가 지금은 뭐 제가 없으신가요? 차가 오래 타가지고 이제 고장이 나서 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를 어떻게 구입할까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아, 새 차로. 신차를 사야 되나 중고차를 사야 되나 뭐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이 여러 사람들한테 이 제작진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PD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이 다들 중고차를 사서 몰고 계셨습니다. 예. 지금 휴가가 있는 이가혁 앵커도 네. 아마 중고차로 산 차를 네. 몰고 가지 않았을까?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은 이렇게 중고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네요.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수치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팔린 이 신차 대수가요. 네. 168만 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 보시면은 372만 대. 이게 중고차입니다. 아우 훨씬 많네요. 네, 그러니까 2배가 훨씬 그러네요. 넘는 거죠. 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8월까지 수치가 이미 나왔습니다. 78만 대가 신차고요. 네. 101만 대가 중고차입니다. 아. 연말이 되면은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 광고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신차가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중고차 시장이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 이 중고차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그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나요? 아마 이달 말 아니면은 다음 달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가 지금 아주 한창인데요. 아. 제가 그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죠. 여기는 경기도 용인의 초대형 중고차 매매 단지입니다. 이곳에 이 현대차가 인증 중고 매장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문을 열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 뒤에 차량들이 들어올 이런 빈 공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기아도 인증 중고 매장을 열어놨는데요. 이 차량들 위에 이렇게 흰색 종이로 한자 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에게 팔리기 전 이 모든 검수 작업을 시행해서 통과한 차량이라는 겁니다. 형형색색 경차부터 최고급 대형 세단, 전기차도 보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확보한 5년 10만 킬로미터 이하 중고차들입니다. 취재 중에도 매물로 보이는 차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유리가 끝까지 있습니다. 제 오픈 11월 1일 정도. 업체 측은 인증 중고차가 일반 중고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강조합니다.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BMW입니다. 지난 2005년 시작해 벌써 18년째입니다. 근데 이게 개념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인증 중고가 뭡니까? 네, 인증 중고란 저희가 엄선된 BMW 차량을 매입을 해서 저의 수리와 점검을 거쳐서 저희가 신차에 준하는 퀄리티로 추가적인 보증 제도를 곁들여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아니,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희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수입차만 하던 인증 중고차 사업에 국내 완성차 대기업도 뛰어든 만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기업이 이제 새로운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착착 하고 있고, 곧 이제 시장이 열릴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그 대기업이 중고차 이 사업 진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이 중고차 매매 업종 자체를요. 네. 이게 2013년도에
중소기업 그리고 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네. 막아놓은 거죠.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네. 자 그런데 이게 지난해 해제가 됐습니다. 사업자들은 보호를 해줬는데 네. 이 시장이 혼탁해졌고 그리고 또 소비자 피해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했던 설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면 소비자와 또 이제 사업자들 모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허위, 미끼 매물이 좀 심각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퍼센티지를 보면요. 98.1%, 즉 사업자, 이 종사자가 98.1%, 105명한테 물어봤는데 2명 빼고 103명이 모두 이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자, 이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은 저게 그러네요.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얘긴지요. 네, 저희 소비자도 사실은 뭐 약간 그 불신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정작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투명한 가격 정보,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의 낮은 신뢰도 이런 네. 것들도 이제 같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제 그 소비자는 차에 대해서 판매자보다는 확실히 뭐 많이 알 수 없고 저희가 뭐 이렇게 그걸 열어본다고 해서 이걸 어떤가 이게 잘 모르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열어봐서 엔진 오일 이렇게 맛도 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 근데 이런 거를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비대칭. 네. 이게 침수차인지 아니면 뭐 사고차인지 아니면 맞아요. 결함차인지 이런 걸 소비자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네. 자, 소비자는 모르고 판매자만 알고 있는 정보겠죠. 네. 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속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속인다면은 이윤이 좀 더 남는 장사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중고차 시장은요, 이 자연스럽게 질 낮은 물건이 비싸게 유통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레몬 마켓이 된 겁니다. 레몬 마켓이요? 네. 예, 다른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또 레몬입니까? 이 미국에서 레몬이라는 게요. 네. 이 불량품을 뜻하는 속어거든요. 자, 이게 레몬은 다른 과일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 그냥 한번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우, 벌써 침이 고이면서 아우 혀. 신맛이 예.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혼자선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약간 이제 불량하다라는 의미로서 이 속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레몬 마켓은 소비자 인식 자체가 별로 안 좋아져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진출이 혹시라도 이게 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개선이 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좋은 건 대기업 진출로 기존 중고차 업체들이 좀 긴장을 좀 하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면으로 좀 전환이 되고 또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가면 좋을 텐데 하지만 또 대기업이 들어온다. 이거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중고차 딜러분들도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시장이 선순환이 되겠죠. 네. 자, 실제로 이분들이요.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중고차 매매 단지를 찾아가 봤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중고차 사러 가기가 일단 무섭고 뭔가 사기를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살 때 한 5군데를 갔는데 다 같은 차인데 가격이 다 틀려요. 우선은 의심을 하고 내가 똑똑해져야 되는 그런 게 먼저 있으니까 부담감이 먼저 가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중고차 매매 단지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마침 괜찮은 차량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차는 거의 새 차인데요. 이거 나온 지가 2달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킬로수가 1,200km밖에 안 뛰었어요. 이거 거의 완전 새 차예요. 이거 지금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이 차가 신차가가 1,920만 원짜리인데요. 지금 1,75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자. 170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오늘 바로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현대차 기아도 이제 중고차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얼마에 파는지 또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긴 한데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가슴이 좀 아프네요. 요즘은 일단 기다려보자는 소비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건 차를 파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를 파는 거는 어떻게든 좀 싸게 팔거나 해서 팔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좋은 차를, 그러니까 팔기 좋은 차를 저희가 매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대차에서 5년에 10만 킬로 이내에 그러니까 상태 좋고 좀 고장 없는 차들을 많이 매입을 해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죠.
현대차, 기아 외에도 KG 모빌리티와 GM, 르노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인증 중고차에 관심을 보이는 중입니다. 중고차 업체들도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 이 워런티예요. 한국 자동차 진단 보증 협회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AS잖아요.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1600cc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 27만 원 정도 내시면은 워런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 대기업이 지금까지 못 들어왔었잖아요. 네. 이번에 들어오게 된 게 소비자들이 원했던 측면이 사실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차를 파셨던 이 중고차 업자분들이 뭔가 좀 잘못해왔었던 것이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일부 비양심 업자분들께서 또 불투명하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사실 허위 매물 같은 경우에 사회 문제까지 됐었어요. 근데 그 허위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 조금 다르게 놓고 봐야 됩니다. 그냥 완전 불법 사기이기 때문에 뭔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없애야지 현대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네. 윤정식 기자가 소비자가 원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표정이 예.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럼 저런 워런티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보증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저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고차 업자마다 이제 연결돼 있는 보증 프로그램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고요. 네. 또 차종별로도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중고차 딜러들은요, 맨 처음에 중고차를 사갈 때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 보증 프로그램을 좀 들어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이 다른 사람들이 타던 차고 업자들도 모르는 어떠한 결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은 안전하게 들어놓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진작 좀 이렇게 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중고차를 살아가는 분들도 마음이 한결 더 편하게 어떤 불안한 마음이 훨씬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대기아 말고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까지 다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크게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실 보증이 없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었거든요. 자, 중고차 구입 후에 이 불만을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2021년에는 94건이던 게 바로 다음 해에 100건이 넘어갔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8월까지만 78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표시 광고, 즉 그러니까 내가 본 이 중고차의 광고하고 실제 타보니까 이거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3건에서 지금 올해 8월까지만도 2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품질 문제도 역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참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내용들 보면 이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본 자동차 중고 자동차 판매 대수 이 건수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예리하시네요. 이게 건수가 늘기는 하는데 이 정도 건수, 즉 그러니까 너무 몇만 대씩 팔리고 있는데 몇백만 대씩 팔리고 있는데 3건, 몇십 건 이 정도는 작은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요. 이게 벌써 제가 2년 전에 경차를 중고로 한 대 샀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아이고야. 자, 이거 그때부터 이제 바로 딜러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안 받습니다. 연락을 계속 취하고 해가지고 결국엔 원만히 해결이 되는 데까지 열흘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저만 하더라도요. 그때 소비자원에 이렇게 불만 접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생각을 못했고요. 어떻게든 이거를 보상을 1대1로 연락을 해서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은 불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불만 건수가 비율적으로는 좀 적다 하더라도 그게 나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저하고 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윤정식 기자 잘 해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모두가 상생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정보 비대칭으로 저급한 물건이 많이 나오는 시장을 말하는 경제 용어인데요.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 저희가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마켓, 레몬 마켓,
자몽마켓. 오늘 좀 비슷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렌지마켓, 레몬마켓, 자몽마켓. 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요.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날 즈음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윤정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별별 챌린지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또 이해하기 힘든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데 무모하고 위험해서 논란입니다. 자, 카메라 앞에서 전동 마사지기로 턱뼈를 때려주세요. 망치를 써도 되고 둔탁한 도구면 다 가능합니다. 턱뼈뿐만 아니라 튀어나온 광대도 툭툭 쳐주세요. 아니 왜 이러나 싶죠? 황당하게도 얼굴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뼈를 부수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턱뼈 부수기 챌린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은 뼈가 부서지거나 골절된 후 재생 능력에 따라 자연적으로 정렬이 되면서 얼굴선이 한층 아름다워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챌린지에 참여한 뒤 변한 얼굴에 만족한다는 후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얼굴뼈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이러한 시도는 안면골 골절을 비롯해 피부와 연조직 손상 등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챌린지는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한밤중 이미 문을 닫은 피자 가게로 불도저 한 대가 돌진합니다. 문이며 벽이며 거침없이 부수면서 가게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드는데요.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한 마을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불도저를 몰고 와 한 피자 가게를 철거한 건데요. 할머니 사진을 피자 광고에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얼핏 평범한 광고로 보이지만 알고 보니 이 할머니 이스라엘 기습 공격 과정에서 하마스의 인질로 납치된 이스라엘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해당 피자 업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진의 출처를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법, 가게는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피자 업체 대표는 이스라엘 군에게 구금됐다고 하네요. 독특한 분장과 퍼포먼스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 광대는 서커스와 이벤트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광대를 보고 무서워하기를 바라며 엉뚱한 소동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포영화 패러디인가요? 깜깜한 밤, 기괴한 광대 분장을 한 남성이 빨간 풍선을 들고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볼까 무서운 모습인데요. 이 상태로 마을 곳곳을 누비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싶습니다. 이 수상한 광대는 2021년부터 영국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한 마을 스켈몰리에 출몰하며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데요. 지역 경찰과 언론이 이런 행동을 비난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꿋꿋하게 광대 영상을 올리며 항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구에서 광대는 원래 익살의 상징이지만 표정을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영화나 소설에서는 감정이 없는 공포의 대상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경찰도 광대 분장이 불법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건 법 위반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상클 상담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상클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함께 모색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매운맛 변호사죠. 예,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양나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정에 있는 속상한 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아주 시원하게 네.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내용은요.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하은 씨가 사연의 주인공, 그리고 제가 남편, 그리고 양 변호사님이 지인 역할인데요. 자, 그럼 함께 들어오시겠습니다. 결혼 5년 차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결혼 직후 아이가 바로 생겼지만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이 지날 때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두 분이 귀농을 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하지? 당신이랑 나랑 다 야근 자주 하니까 어린이집 맡기기도 어렵고. 우리 엄마 오시라고 하면 아버지 혼자 집에 오래 계셔야 되거든. 며칠도 아니고 큰일이네. 당신이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 힘들어했잖아. 그냥 일 그만두고 아이한테만 집중하는 거 어때?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수입이 거의 지금 반이 되는데 힘들 것 같아. 여보. 이게 아이가 중요하지. 지금 이게 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볼게. 우리 그렇게 하자. 남편의 말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부 둘만 살 때와 아이가 있을 때 쓰는 돈이 천지 차이더라고요. 제 수입까지 사라지면서 살림이 정말 팍팍해졌습니다. 당신 회사 이번에도 연봉 인상 없어? 이 사람 내가 얘기했잖아.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안 잘리고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고 지금. 애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돈 쓸 때가 한두 개가 아니야. 여보, 당신이 좀 돈을 아껴 써야지. 아니면 애도 이제 좀 컸잖아. 그러면 알바를 좀 하면 어때? 어떻게 나만 보고 있냐? 나도 이제 숨이 막힌다고 이제. 수입이 늘어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버는 것밖엔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낮 시간 동안 잠시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의 직장 상사, 부인에게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어머, 가혁이 엄마 여기서 일해? 아유, 도대체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가혁이 아빠네 팀은 이번에도 상여금 엄청 받았다면서? 빌딩 사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여금이라뇨. 지금 몇 년째 연봉 동결 아니에요? 가혁이 아빠 팀 실적이 좋아서 매번 상여금 받는다고 아주 부러워하던데? 아이고, 아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 봐. 가혁이 아빠랑 다시 얘기해봐. 너무 놀라서 집에 돌아와 남편 공인인증서로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더 많은 금액이 통장에 찍혀 있더군요. 당신 지금 이게 뭐야? 그동안 나 속이고 월급 빼돌린 거야? 이 사람 빼돌리다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내가 번 돈으로 내 용돈을 좀 쓴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나는 가혁이 뭐 하나라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마트에서 알바까지 하는데 당신은 이 많은 돈을 매달 빼돌려서 당신 혼자 썼어? 아니 당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월급도 상여금도 다 속이고 혼자 쓴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나래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양나래 변호사님 필요합니다. 오늘 뭐 연기파 오늘 목소리 연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아유, 사실 양나래 네. 변호사님을 만날 때 만나는 사연 치고는 네. 덜 매운맛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근데 두 분의 연기 때문에 매운맛처럼 느껴지네요. 네. 자, 이제 사연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보너스를 받았거나 할 때 이 배우자와 공유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쓰고 싶다고 하는 생각.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이제 혹시 이게 좀 심해지고 격화되고 뭐 싸움이 크게 나서 찾아오는 분들도 꽤 있습니까? 네, 사실 앞전에 예전보다는 좀 덜 매운 맛인 것 같다 하셨잖아요. 네. 덜 맵긴 하지만 참 많이 있는 일입니다. 배우자 한 명만 경제 활동을 하고 뭐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에 이제 남편이 뭐 휴가비, 네. 명절 상여, 그다음에 뭐 특근비 이런 것들을 속이고 있다가 아내한테 발각된 이후에 네. 들켜서 이제 감정이 심하게 악화되어서 선생님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사안을 살펴보고 그 금액이 크지 않거나 네. 혹은
한두 번이었다 하면 그래도 한번 이해해보고 한 번쯤은 용서해보는 거 어떠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일단 좀 용서를 좀 구하겠습니다. 용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사실 뭐 진짜 가고 싶은 게 있거나 가고 네. 싶은 데가 있거나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싶긴 한데 그렇게 이혼 사유까지 될 정도인 줄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남편은 매달 월급을 빼돌렸습니다. 이걸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사실 처음에 아내가 함께 맞벌이를 할 때에는 솔직하게 다 오픈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속인 거예요. 총 3년을 속였다고 합니다. 남편이요, 그 3년 동안 나 승진이 안 된다. 또 아이고, 상여금이 아이고. 안 나왔다. 정말 말 그대로 죽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아내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남편이 너무 힘든가 보다 눈치도 보이고 괜히 위축되고 그래서 네. 나중에는 알바까지 시작하게 됐던 거죠. 네.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저기 이 TV를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이 배우자는 지금 어떨고 있나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연 속의 주인공은 그 돈을 그 오랜 기간 어디에 도대체 썼을까요? 네. 그 돈을 쓴 사용처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신 건데요. 네네네. 만약에 그 돈을 남편이 차라리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거나 묶어놨다고 하면 좀 화가 덜 나셨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남편이 그 돈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유흥비, 그다음에 취미 생활한다고 해서 각종 뭐 취미 생활에 장비 들어가는 거 다 사고요. 그리고 또 속상했던 게 우리 친정 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네. 해요. 예, 예. 그런데 나는 벌이가 없으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식사 대접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엄마 너무 미안해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시댁에는 정말 목돈을 탁 아이고.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아내분 입장에서는 예. 너무 그거는 서운할 것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공평하게 네.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아내 입장이잖아요, 지금. 네. 유흥비로 썼다는 게 너무 속상한데요. 네. 근데 남편 언제까지 아내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이걸 알고 나서 그래 남자들이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다른 집도 비자금이 있다던데 생각을 해서 좋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속이려고 그랬어.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됐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얼마 동안 얼마나 속였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아니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던데 뭘 솔직하게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또 답답해서 말하기 싫은 거 아니냐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네.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추궁하는 안내를 오히려 따지고 들었던 겁니다. 야, 이게 심해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분위기가 와버렸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월급을 빼돌리고 이제 속였다면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또 될 수가 있나요? 네, 이 사연에서 남편이 당당하게 얘기했던 거 하나 뭐냐면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번 돈 오롯이 남편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부가 된 이상 남편의 소득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되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것을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숨겼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유흥비로 사용하고 혼자 어딘가에 흥청망청 써버렸다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사람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신뢰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빼돌렸고 그 사용처가 너무나 안 좋은 것이었다 네. 하면 그걸 이혼 사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일단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월급 액수를 숨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진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월급 혹은 아니면 휴가비, 명절 상여비 이런 걸 소소한 걸 좀 조금씩 숨겼다.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장기간 거액의 금액을 숨겼고 그걸 내가 사용한 용도가 뭐 유흥비처럼 아내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였다. 이럴 때만 되는 거예요. 가령 남편이 상여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은 걸 속였어요. 그런데 그 돈을 알고 보니까 아내 몰래 서프라이즈로 우리 빚 있는 거 갚으려고
다 갚아놓은 거예요. 네. 우리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전후 상황,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네. 아내가 딱 알게 됐을 때는 여보를 위해서 내가 모아둔 거였지. 이렇게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아두더라도 다 쓰지는 말아야겠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악화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이혼까지 가게 된다면 재산 분할이 이제 또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뭐 전업주부로 거의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수입이 뭐 있었다고 해도 생활비 조금 보태는 정도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전업주부였던 뭐 이 살해자의 경우와 계속해서 수입이 많았던 남편 이럴 때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업주부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네. 내가 전업주부로 오로지 아이의 육아와 가사에 힘썼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들이 다 기여도에 반영이 됩니다. 네네. 남편이 사실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고 혹은 아이의 양육에 신경 쓰지 않고 밖에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내조를 잘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기여도를 인정해 줍니다. 네. 그래서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녀를 얼마나 출산했는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또 결혼 초에 맞벌이로 함께 경제활동을 했고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력까지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딱 그게 듣고 네. 그래야 한다라고 딱 납득이 됩니다. 네. 그럼 재산 분할을 할 때 그동안 남편이 이렇게 숨겨왔던 그 돈도 분할하는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포함시켜야 돼요. 자, 남편이 돈을 빼돌려서 어딘가에 지금 계좌 예금으로 있다든지 뭐 주식으로 남아있다든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남편이 이미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다른 사안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에도요. 현금이나 뭐 예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탄시 기준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네. 그런데 이 돈은 그동안 꾸준히 소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돈까지 다 있는 것으로 쳐가지고 나누자. 이렇게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네, 이거 참 다 써버린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장비 같은 거면 이거 나중에 뭐 이게 처분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다 먹고 뭐 이렇게 마시고, 놀고 하는데 이런 이게 데 다 다 써버리면 안타깝네요, 이거. 네. 자, 근데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의 그 계좌를 이렇게 열어봤잖아요. 이게 돈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좀 이상하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모르게 열어봤단 말이에요. 이건 또 하나의 또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평소에 네. 공인인증서도 공유하고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다 오픈하는 관계였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내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남편의 비밀번호가 아마 이거일 거야 생각을 해서 몰래 로그인해서 봤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고소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순식간에 유책 배우자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뭔가 좀 안타까워요. 네. 우리 남편들이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내가 잘 되고 있는 거는 다 집에서 열심히 다 이게 잘해주는 아내 덕분이다라고 네. 다시 한번 반성하는 우리 남편들이 다 될 거예요. 네, 아내 입장에서도 네. 사실 남편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죠. 참 이런 사연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이게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참 헷갈립니다. 네, 그래도 사랑한다면 비자금은 가능하면 만들지 말고 그럼요. 만들더라도 남겨서 우리 네. 가정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자, 우리 다 좋습니다. 남성 여러분 오픈합시다. 오픈. 네. 먼저 네. 오픈하시죠. 예. 네, 지금까지 이혼 전문, 가사 전문 양나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운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히드 퀴즈 드렸었는데요.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칭으로 저급한 물건이 많이 나오는 시장을 뭐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요, 2번 레몬마켓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여름맘님 그리고 원희님 두 분 당첨되셨고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교차가 큽니다.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라도